오늘은 교과서 159페이지 소화효소는 어떤 일을 할까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소화가 무엇인지 그리고 소화효소가 무엇인지부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소화란 큰 영양소를 작은 영양소로 분해하는 과정을 말한다고 했습니다. 이때 큰 영양소를 작은 영양소로 잘라주는 가위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는 효소라고 한다고 했고, 이 소화는 소화계에서 담당하고 있다고 했습니다. 큰 영양소를 작은 영양소로 바꿔줘야 하는 이유는 작은 영양소만이 세포막을 통과하여 에너지로 바뀔 수 있기 때문이라고 공부했었습니다. 기억납니까? 자, 그 중에서 오늘은 소화계의 구성기관 중 제일 첫 번째 관문인 입에서 분비되는 소화효소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의 입으로 음식물이 들어오게 되면 입 안에 있는 이가 큰 음식물들을 작은 음식물로 잘게 쪼개는 일을 합니다. 그런데 이 이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탄수화물이나 단백질 그리고 지방 같은 아이들을 큰 영양소를 작은 영양소로 바꿔주지는 못합니다. 이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소화효소인데, 오늘은 실험을 통해서 입속에서 분비되는 침 속에 어떤 효소가 들어있으며 그 효소의 역할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실험 영상을 통해서 실험 방법을 살펴보도록 할게요. 필요한 준비물입니다. 실험 방법을 잘 보도록 합니다. 자, 여기서 35도씨에서 40도씨의 물에 담근다고 했습니다. 이 온도가 아주 중요한데 왜 이러한 온도에 넣어놔야만 하는지 또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. 자, 여기서 아이오디나 칼륨 용액을 떨어뜨린다고 했어요. 아이오디나 칼륨 용액으로 검출할 수 있는 영양소는 무엇이 있을까요? 그것을 생각하면서 관찰하도록 합니다. 녹말 검출에 사용되는 용액이었습니다. 잘 기억하고 있죠?
이번에는 베네딕트 용액을 넣었네요. 베네딕트 용액은 포도당을 검출할 때 쓰는 용액이었습니다. 자, 이번에는 80도씨에서 90도씨의 물에 담궈두었습니다.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. 영상이 좀 뒤로 넘어가 버렸네. 잠깐만요. 자, 다시 원래대로 왔습니다. 자, 실험 영상 잘 봤죠? 자, 앞에 봤던 영상을 바탕으로 실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험관 A와 B가 있었어요. A에는 묽은 녹말과 증류수를 넣었고, B에는 마찬가지로 묽은 녹말과 침 용액을 넣었습니다. 그리고 조금씩 덜어내가지고 아이오디나 칼륨을 넣었더니 A 같은 경우에는 청남색이 되었고 B 같은 경우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. 그리고 이때는 온도를 35도씨에서 40도씨로 유지를 해주었습니다. 자, 그리고 남아있는 A와 B 용액에다가 이번에는 뭘 넣었냐면 베네딕트 용액을 넣었습니다. 베네딕트 용액을 넣었더니 물론 넣고 온도는 80에서 90도씨로 해서 반응 속도를 좀 빠르게 해줬죠. 여기다가 넣었더니 A 같은 경우에는 변화가 없었고 B는 황적색이 되었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이렇게 색깔이 변한 까닭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생각해서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. 힌트는 자, 청남색이 나왔다는 것은 즉 아이오디나 칼륨 용액과 반응해서 청남색이 나왔다는 것은 어떤 영양소가 들어있다는 뜻인지, 그리고 B에서 황적색이 나온다는 것은 즉 베네딕트 용액과 반응해서 황적색이 나온다는 것은 어떤 영양소가 들어있다는 뜻인지 생각을 해보면 색깔이 변한 까닭을 쓸 수 있을 것입니다. 그리고 이 실험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침해 작용까지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. 교과서가 있는 친구들은 교과서에다가 정리하기 1, 2의 답을 작성을 해서 촬영해서 댓글을 올리시면 되고, 교과서가 없는 친구들은 연습장에 따로 작성을 해서 촬영 후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.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.